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코스피 지수 최근 들어 쉼없이 달려왔죠. 국내 증시 오랜만에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면요. 8거래일 만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다시 265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고요. 국방 예산을 감축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역시나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인 매수세를 이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기관이 또 매도로 전환하는 흐름들 나타났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하다 보니까 지수의 하방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대형주와 종합, 제조 위주로 차익 실현에 나섰고요. 반면에 9거래일 만에 개인이 매수세로 유입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상위단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켠 LG에너지솔루션, 전거래일 도요타가 배터리를 구매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세를 나타났는데 하루 더 이어서 연속적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만 해서 벌써 80포인트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었던 코스닥 시장이었는데요.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80선을 터치했다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1% 넘게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세를 보이면서 하방 쪽으로 압력을 더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한한령 해제 수혜가 기대되는 섹터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나긴 했지만요. 이르면 올해 5월 중에 한한령이 전면 해제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터주들은 강한 빨간불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게임주들, 화장품 관련주들 빨간불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미 증시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2거래일 연속 S&P 500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어제 간밤에는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 모두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0.4%대 하락으로 그쳤지만 월마트의 비중이 큰 다우 지수가 1% 가까이 내렸습니다. 한동안 좀 잠잠했던 소비와 경계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나온 건데요. 여기에 월마트가 실망스러운 실적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소비 둔화부터 실적 그리고 나아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자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월마트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는 흐름들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까지 지난 1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직전 2달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것도 투자 심리를 억누르는 데 기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도 우리 증시도 그동안 힘을 많이 내줬다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조정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전거래의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개장 전에 살펴볼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요. 전일 시황과 연결되는 또 우리 증시 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 살펴봅니다. 관련해서 특징주들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살펴주실 예정입니다.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 포착해보면서 다양한 시그널들 함께 체크해볼 예정이고요. AI가 포착한 테마 살펴보면서 오늘 증시에서 주요한 테마들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매일매일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시는 시그널 포착 종목도 살펴볼 예정인데요. 시그널 포착 종목은 우리 시장이 정말 잘 갈 때도 어려울 때도 정말 든든하게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살펴와 주시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전략과 대응 전략 그리고 종목명 같은 경우에는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래 하단에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요. 팍스통신망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팍스통신망 안에서 다양한 전략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하게 시장 대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셨다면 저희는 개장 워밍업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지연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오지연 캐스터입니다. 전거래일 국내 마감 상황부터 간략히 복귀해볼까요? 어제 우리 시장 최근 단기 급등한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려났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더 키웠는데요. 하지만 연기금이 734억 원 순매수하면서 34거래일 연속 사자세 이어갔습니다. 먼저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는 8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장 대비 0.65% 내린 2650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1.28% 내리면서 768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개인만이 매수세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는 3천억 가까이, 코스닥에서는 3,500억 넘게 사들였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양대 지수 모두 물량을 덜어내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해줬습니다. 이어서 전날 국내 핫 이슈도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K 콘텐츠입니다. 이 중국이 이르면 5월부터 한국 콘텐츠 금지령인 한한령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한국의 사드 배치 보폭으로 인해 2017년부터 한한령을 내린 지 8년 만입니다. 이 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수 회복에 집중하는 모습이었고요. 관계국들과의 관계 훼손도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한한령 해제 소식에 관련한 엔터주들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NSENM과 판타지오, 그리고 YG 플러스, 키이스트, 또 스튜디오 미르 등 모두 3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볼까요? 두 번째 이슈는 조선입니다. 그동안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오던 조선주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과 같은 이 조선주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미국의 특수 선박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국의 조선업계와의 협력을 콕 짚어서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한국투자증권에선 그동안 조선주가 가파르게 올랐지만 이제는 밸류에이션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한 주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여기까지 핫이슈 살펴봤고요. 관련한 종목들의 자세한 수치는 이어서 대형주들 업종별 흐름에서 살펴보시죠. 전반적으로 최근 상승세 이어가던 우리 시장 숨고르기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파랗게 물들어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약간의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고요. 미국의 반도체 관세가 주가를 누르면서 삼성전자는 0.5%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틀 연속 오름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융 쪽도 살펴볼 건데요. 금융 쪽에서는 이 메리츠 금융지주가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장중에는 12만 4,500원까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전년 대비 순이익이 9.8%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에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송 장비 쪽에서는 역시나 조선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 밸류에이션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발표에 HD현대중공업이 12% 가까이 내렸고요.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도 6% 안팎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학 부문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이 제품의 리뉴얼로 호평을 받았고요. LG생활건강이 AI 모델을 활용한 화장품 강세 성공하면서 주가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각각 6% 안팎으로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한한령 해제 소식에 이 엔터주, 미디어주가 강세에 불었는데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18% 넘게 급등했고 YG와 SM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등 일제히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대형주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간밤 미증시도 체크해 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악화됐고요. 소매업체인 월마트의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이 다우 지수는 1% 넘게 하락했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 모두 0.4% 넘게 내렸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지만 소비순환재와 이 금융 쪽이 크게 내리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M7 종목들로는 지수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날에 양자 컴퓨팅 칩을 발표하면서 이틀 연속 상승세 보였습니다. 애플도 인공지능 시스템을 탑재한 이 저가형 아이폰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0.4% 오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주는 일제히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 JP 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도 4% 안팎으로 하락했고요. 비자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카드 업체들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순환재, 월마트가 부진한 실적을 보였었죠. 그러면서 월마트의 실적 악화에 6% 넘게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 월마트의 실적은 미국의 소비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부진한 실적에 투심이 전반적으로 악화됐습니다. 이 경쟁업체인 코스트도 3% 넘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M7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국제 유가가 카자흐스탄의 원유 수출에 차질이 생긴 관계로 더해서 달러 약세가 더해지면서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오지연 캐스터였고요. 시그널들 포착해 보시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장전에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그리고 관심주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보면요. 먼저 뉴욕 증시에서 월마트가 시사한 소비 심리가 악화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동안 좀 잠잠했었던 소비와 경기 소매 판매 부진하게 나왔고 여기에 월마트가 좀 보수적이고 실망스러운 실적 전망치를 내놨죠. 이에 대해서 앞으로 소비 둔화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 실적과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자극을 하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1월 하락하면서 두 달간의 상승분을 반납한 점도 투자 심리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각각 0.4%대 그리고 월마트의 비중이 큰 다우 지수는 1% 가까이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슈,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이 떴다라는 기사 살펴볼 텐데요.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두 가지 위험에 직면했을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간밤 뉴욕 증시의 투심을 억누르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살펴볼 개장 전 이슈들 하나씩 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 콘텐츠 이제 좀 기대감이 들어오는 모습일까요? 중국 정부가 이르면 오는 5월 한한령을 풀 계획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보복으로 2017년 한한령을 내린 지 8년 만인데요. 관련해서 어제장 우리 시장에서 관련 엔터주들 급등세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한가 터치하는 종목들도 꽤 많이 나타났죠. 그 이후로 한국과 중국이 올해와 내년에 차례로 에이펙 정상회의를 주최하면서 의장국을 맡는 만큼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동안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한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었지만 한국 콘텐츠에 대한 유통을 금지해 왔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심의나 허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를 사실상 불허한 사례가 정말 많았죠. 하지만 중국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조직의 고위 관계자가 최근에 다음 달 민간 문화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문화교류를 확대하면서 올 상반기에 전면적인 문화 개방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드라마부터 영화, 게임, K-팝 공연 등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을 막아온 한한령이 풀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역시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기사였는데요. 현대차와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글로벌 공장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인데요. 현대차는 GM과 함께 생산 협력을 통해서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피해서 미 현지 생산을 대거 늘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3위인 현대차 그룹과 세계 7위인 미국 1위인 또 GM이 생산 동맹을 맺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각종 위협을 정면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자동차와 관련된 관련 흐름들 오늘도 개장 전에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 개장 전 이슈와 함께 관련주들 또 히든 종목까지 가져올 예정이니까요. 방송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정보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팍스통신망에서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그널 포착 종목의 경우에는 이 시장을 이겨갈 수 있는 또 오늘 시장에서 조정이 나오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든 앞으로 좀 든든하게 챙겨갈 수 있는 내 포트폴리오 안에 담아둘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시면요. 방송 이후에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하루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함께하실 분들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자, 일단은 미증시가 전일 이제 소매 판매 둔화에 대한 내용으로 일단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오른 상태에서 일단 조정을 받은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미증시의 흐름이 조금 이제 상방을 가리켰으면 오늘 국내 증시도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일단 미증시에부터 들어왔던 이런 조정 구간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끼쳐주면서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어제의 조정을 조금 더 이어받으면서 이제 일정 구간은 숨고르게 하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이렇게 쉬어가는 상황 안에서도 사실 증시, 국내 증시의 이제 상승 탄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더욱더 이제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숨고르기 하는 장세에서도 우리가 이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오늘 방송 남은 시간 동안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다음 주 시장을 한번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 오늘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한알령이 굉장히 이슈가 뜨거웠죠. 이르면 5월에 한알령을 풀 계획으로 파악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흐름들 나타났는데 이미 많이 오른 종목 말고 좀 이 자리에서 잡아볼 수 있는 종목 오늘도 히든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가 주도하고 있었던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이런 이제 기술주 성장주들이 지금 상당 부분 이제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증시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제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 다시 한번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제 가장 강했던 이슈 한한령 해제에 대한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한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던 그런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또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이르면 5월 달쯤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지금 미국과 그리고 중국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무역 분쟁. 근데 이런 미중 갈등 안에서 이제 미국과 우방국인 국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제 중국이 조금 이제 같이 함께 해보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좀 개선시켜 보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 그리고 K-팝이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국내에 있는 중국향 매출이 발생하는 소비재들, 중국향 소비재들 이런 종목들이 어제 굉장히 강한 흐름들 보여줬었는데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소비재 그리고 한한령 해제와 관련돼서 강한 흐름 보였던 종목들 섹터군이 한 3개 섹터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화장품 섹터. 대표적으로 이제 토니모리라는 종목이 전일 급등이 나와줬었고, 그다음에 영상과 콘텐츠 관련 종목들, 특히나 이제 뭐 판타지오라는 종목들도 이제 한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엔터 관련 종목이죠. 중국과 관련해서 이런 한한령 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엔터 관련 종목들이 또 크게 상승해주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YG 플러스를 비롯해서 엔터 3사 모두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또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개선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와 함께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흐름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관련 특징주 좀 체크를 해보자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토니모리 작년에 7월 달에 17,190원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만들어내다가 피크를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저가 원래 주가로 내려와 줘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량 굉장히 동반되면서 강한 상승 흐름 만들어냈고 이 한한령 이슈가 아무래도 조금 더 지속이 된다면 일단은 이제 위쪽에 있는 장기 평선 돌파가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화장품 그리고 영상 콘텐츠, 엔터 관련 섹터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 요 세 섹터 중에서 그래도 영업이익과 실적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이 엔터 관련 종목들 이런 구간들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K-팝 관련해서 또 화장품, 또 영상과 콘텐츠 관련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도 물론 있지만요. 오늘의 히든 종목도 기대하시면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해 오신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히든 종목 힌트 좀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준비한 한한령 해제 관련 히든 종목 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앞쪽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세 섹터 가운데 엔터주들이 이제 영업이익이나 실적적인 측면에서 작년 대비해서 또 큰 폭의 상승세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개선 체크를 해보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구간 안에서 또 한 가지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섹터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게임 관련 섹터를 같이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은 게임 관련한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게임 관련주인데 모바일 게임 개발 및 운영 업체로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쿠키런이라는 기업, 쿠키런이라는 게임을 또 개발을 해서 그 게임이 굉장히 메가 히트를 쳤던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종목이 작년 대비해서 주가가 이제 반토막 정도 나가는데 이미 중국으로부터 판호를 발급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최근에 이제 바닥까지 내려왔던 게임 관련주들 안에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포착 종목 차트를 보면서 힌트를 조금 더 드려보자면요. 작년에 76,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36,250원까지 이제 반등이 나와준 상황이고 26,000원까지 빠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70%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이제 어제 한알령 기대감에 거래량 조금 동반되면서 이제 바닥 다지고 다시 한번 앞전에 있던 이런 매물대 돌파, 박스권 돌파를 시도했던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단 이런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은 자리로 보여지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의 이제 이미 돌파가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매물 소화 이후에 이런 실적 기대감과 중국 판호 발급 그리고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덧입어서 다시 한번 이 상방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36,250원 전일 종가를 형성했었는데 4만 원 그리고 42,500원까지 단기적으로 이전 고점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있는 라이브 방송 통해서 오늘 마지막 히든 종목과 가격 전략 자세하게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알령 기대감에 바닥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추세 게임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히든 종목 단기적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 챙겨가실 분들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장중에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개장한 상황 좀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요. 코스피 낙폭을 좀 확대하면서 2648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도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수급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다시 한번 상승불 켜주면서 0.3% 정도 상승하면서 770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출발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어제 이제 우리 조정이 나왔는데 사실 뭐 1%가 채 안 나왔잖아요. 코스피 네.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우리 체감상 굉장히 많은 하락이 나왔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장이었죠. 네. 일정 구간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계속 연속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일정 숨고르기가 들어와 줘야지 다시 더 멀리 그리고 또 길게 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정은 일단 우리가 어제도 예상을 했던 부분인 만큼 일단락을 조금 이제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는 구간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단에 2,650선 그리고 이제 앞에 5일선이 남아 있습니다. 이 5일선에서 반등을 조금 시도를 하는 꼬리가 달리면서 부분이 나와주는데 오늘 장 막판까지 이 5일선을 좀 지켜주면서 단기적인 조정 구간을 좀 해소를 해주면 다음 주 시장에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다시 한번 상승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낙폭 어제도 굉장히 시장이 좀 큰 폭으로 빠지는 바람에 큰 폭은 아니지만 우리 체감상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는 바람에 좀 실망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항상 우리가 그랬듯이 그냥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상승 이후에 일정 구간 조정 거치고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 거치고 이런 이제 숨고르기 장세가 나와줘야지만이 우리 증시가 또 이제 또 길게 또 오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제의 하락 그리고 오늘의 조정은 이미 예견된 부분들이고 우리가 조금 이런 자리들을 매수 기회로 좀 잡는다면 다음 주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 자리에서 또 좋은 수익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히든 종목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게임 관련주 말고도 뒤쪽에 반도체 관련주 한 종목 가지고 왔거든요. 그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고 다음 주 시장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 하락이 어느 정도 예상된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서 이 부분들을 해소해준다면 다음 주 초반부터 상승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포착 종목 장중에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반도체 관련해서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일단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관련주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지금 이제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보면서 지금 6만 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던 이런 매물 자리들을 조금 돌파를 해준 상황이거든요. 돌파 후에 이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조정을 받는 자리인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국내 반도체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80%, 70%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도 지금 다시금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돼서 추세를 턴해주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초부터 굉장히 뜨거웠던 유리기판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HBM과 관련해서 차세대 반도체 칩으로 부각받는 CXL이라든지 이렇게 또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테마 순환매 반도체 섹터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조정장 안에서도 우리가 반도체 섹터 한 종목 넣어 놓는다면 다음 반등장에서 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은 반도체에서 한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관련된 재료 한 가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네. 온 국민의 염원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 우리 앵커님도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가요? 네, 국민이라면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제 좀 응원하는 마음이 네. 생기잖아요. 워낙 작년 한 해 동안에 SK하이닉스 상승해줄 때 우리 삼성전자가 약간 동네 북처럼, 동네 맞아요. 바보처럼 네. 지지부진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미증시에서도 보시면 엔비디아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최근에 좀 흐름을 보자면 작년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 외에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네. 작년에 이제 엔비디아만큼 못 올랐던 그런 섹터와 종목들 군에서 굉장히 또 큰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전전 거래일에서도 인텔이 또 한 16% 정도 상승해 주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또 작년에 가장 또 못 올랐던 글로벌 반도체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인데 지금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죠.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가 보여줬던 어떤 이제 상승 탄력세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차원에서 이런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들 언급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K치스법 이런 부분들 통과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굉장히 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메모리라든지 이런 랜드 부분에 있어서 레거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이제 작년 대비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영업이익이나 실적적인 부분들이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하반기까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인된 부분들은 없지만 상반기 내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 업황이 턴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국내 반도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반등 이런 부분들이 국내 반도체 섹터에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안에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또 우리가 담아서 또 다음 주까지 챙겨 가봐야 되는 종목 한 종목을 제가 힌트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 종목에 대한 힌트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우리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함께 같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힌트를 좀 드려보자면 이 종목은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양 HBM 웨이퍼 국산화 장비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납품을 하고 있는 이력이 있고요.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또한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또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때 또 강하게 올라가 줄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나 실적적인 부분도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 종목은 역시나 매출액이 지금 올해 4,50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4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각각 이제 114%, 그다음에 1,836% 굉장히 큰 폭으로 이런 이제 펀더멘털이 개선된 것들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큰 규모의 영업이익과 실적 상승세가 기대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상승 흐름 굉장히 또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차트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역시나 작년 한 해 그리고 작년 말에 이제 21,000원을 이제 찍고 나서 주가가 이제 또 빠졌는데 사실 반도체 섹터 안에서 굉장히 또 상승을 또 보여줬던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와중에 같이 이제 조정을 받는 와중에 이제 현재는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쌍바닥을 다지고 이 박스권 안에서 이제 수렴을
만들어가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 근데 그 조정폭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제 이평선들이 모여지는 이런 자리, 지금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서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수렴 형태로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 안에서 이 종목이 굉장히 또 부각을 나타냈는데요. 앞전에 이런 고점들에 대한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캔들이 나왔어요. 윗꼬리가 쭉 달리긴 했지만 어제 시장이 웬만한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주도 섹터 안에서의 종목들이 음봉을 만들었던 데에 비해서 이 종목은 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래도 6% 넘는 상승률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 안에서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캔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박스권 하단을 이제 이탈하지 않고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 일단은 확인이 됐고 15,000원 구간에서 반등이 계속해서 나와주기 때문에 현재가 어제 종가죠. 18,000원 구간에서 한 17,000원, 16,000원 구간까지는 분할로 좀 접근을 하시되 앞전에 이런 이제 매물들을 돌파하고 19,000원, 2만 원을 돌파하는 또다시 그런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준다면 이 종목은 그 앞전에 더 앞전에 있는 이런 이제 고점 라인까지 계속해서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2만 원 그리고 2만 원 돌파가 되면 그 이상까지도 또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고민이시라는 분들은 이 종목을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안에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또 혜택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게임 관련주 오늘 총 2종목에 대한 히든 종목이 나갔는데 2종목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장중 라이브를 통해서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펼쳐질 예정이니까 시간 안쪽으로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반도체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단에서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키맞추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죠. 반면 작년에 지지부진했던 삼성전자도 최근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호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사주 소각 이슈부터 K칩스법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 발생 가능성까지 앞으로 이렇게 수주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파운드리 가동률 개선까지 또 기대가 되다 보니까 관련해서 전반적인 반도체로의 투심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이와 관련해서 이 투심 개선과 함께 또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SK하이닉스의 HBM 웨이퍼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죠. 또 삼성전자도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실적에 대한 상승세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현재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박스권 하단에서 충분히 지지를 받고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앞으로 당분간 시장 안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릴 수는 없어서요. 저희가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망에서 장중에 바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다양한 힌트들 그리고 전략들까지 챙겨가실 분들은 팍스통신망 오셔서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잠시 장전에 살펴봤었던 게임주 또 게임주 관련한 히든 종목의 경우에도 오늘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한알령 관련해서 기대감 가져가고 있는 종목 중에 굉장히 유망한 종목들 단기간에 좀 시세를 가져가면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으로 챙겨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